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할까요? 오늘 또 이제 어제 예고했던 바대로 집시법 문제 하나 더 볼 겁니다. 물론 집시법은 판례도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문을 더 많이 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들, 내가 원래 5개 집회나 시위를 하려면 원칙은 어디다 신고합니까? 서장한테죠. 근데 내가 하려는 장소가 2개의 경찰서에 연결되는 지역이야. 그럼 그때는 시도청장. 2개의 시도청이 연결되면 어디? 주최지 관할 시도청장. 따라서 여기는 2곳 이상 경찰서 관할이면 주최지 관할 서장이 아니죠. 그냥 누구라고요? 시도경찰청장이 되겠지.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예요. 여기가 조심합시다. 학교야, 학교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야. 근데 학교 근처에서 집회나 시위가 열려요. 그럼 이 학교 근처에 집회 시위가 열리면 이 집회 시위 때문에 학교가 수업 방해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학교 관리자가 경찰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학교 근처에서 집회를 못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면 학교 근처의 집회는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 여기서 문제예요. 그럼 이렇게 학교처럼 관리자가 주거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면 어떤 곳은 금지할 수 있냐, 이렇게 요청하면 어떤 곳은 금지할 수 있다. 첫 번째가 타인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하나. 타인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두 번째, 학교 주변 지역. 초, 중 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군사시설 주변 지역. 이렇게 세 곳이야. 세 곳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하면 그 근처의 집회는 금지할 수 있어요. 근데 상가 밀집 지역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없다. 그래서 X. 자, 그 다음에 내가 서장한테 집회를 신고했거든요. 근데 서장이 나한테 너 하지마 금지 통고예요. 나는 근데 억울해요. 금지 통고가 억울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요, 누구한테 합니까? 금지 통고한 그 행정청입니까? 금지 통고한 행정청이 직근상급입니까? 직근상급. 며칠 이내? 금지 통고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하시겠죠. 그래서 금지 통고 받은 때로 10일 이내 해당 관서장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금지 통고한 그 관서장의 직근상급 관서장 하시, 거기다 이의신청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근상급 관서장은요, 이의신청을 받으면 접수증을 즉시 주고 몇 시간 이내 재결해야 돼. 24시간 이내 재결해서 발송해야 돼. 거기까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이런 5개 집회는요, 이런 5개 집회는 뭐 대상이 아니다?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러면 신고 대상이 아니면요, 확성기 사용 제한, 이거는 안 지켜도 됩니까? 이거라도 확성기는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신고 대상이 아닐 뿐 확성기 사용 제한 규정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 근데 여러분들, 1인, 자, 우리 판례에 의하면요, 몇 명이 모인 것부터가 집시법 적용 대상입니까? 2명이죠. 그러면 혼자 사는 건 집시법 대상이 아니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 당연히 소음 제한 규정 적용 안 돼. 혼자니까. 혼자는 아예 집시법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저 보세요. 여러분 여기 봅시다. 일정한 장소로부터 100m 안에서는요, 외 집회라든가 시위를 못해요. 그럼 이렇게 100m 내 장소에서 5개 집회를 못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 첫 번째가 어디냐면 국회의사당이죠. 국회의사당으로부터 100m 이내는 5개 집회 시위 안 돼요. 그 다음에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있죠?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도 5개지 피시를 못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게 법조문상으로 대통령 관저, 그 다음에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공관, 이걸로부터 100m도 5개지 배시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일단 조문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무총리 공관, 그 다음에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이걸로부터 100m 이내는 5개지 110일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국회의사당, 여기 법원 헌재, 국무총리 공관, 그리고 여기 이렇게 4개는 절대 금지입니까? 예외가 있습니까? 예외가 있어요. 이곳은 예외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여기 있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여긴 예외가 없어. 그거 예외 없이 금지입니다. 근데 조심할 게 또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대통령 관저하고 국회의장 공관 이 두 곳은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 시위를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헌법 불합치 났어요. 이게 두 개는. 그래서 얘는 효력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 두 개는 여전히 못합니다. 100m 이내는. 예외가 없어요. 따라서 보세요. 누구든지 대법원장 공간, 헌재소장 공간의 경계의 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5개 집회 시면 안 된다. 맞아. 근데 이런 다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예외가 없어요. 여기는. 나머지는 예외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예외가 없다. 무조건 금지다. 됐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행령의 소음 보시면 등가소음도. 여러분 등가소음도가 10분간 측정한 무슨 소음도입니까? 평균 소음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는요 나눠가지고 주거지역, 그 다음에 학교, 종합병원이 있죠. 그리고 공공도서관, 그리고 이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음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는 또 주간, 야간, 그 다음에 심야에 따라 가지고 다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먼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에는 60데시벨 이하죠. 데시벨이야. 야간은 몇입니까? 50 이하. 여기는 45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은 주간은 60 이하예요. 그리고 여기는 야간과 심야를 구별하지 않고 여기는 다 55 이하야. 55. 그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간에는 70 이하. 그리고 여기 야간과 심야는 다 60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데시벨. 이게 바로 등가소음도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는요 55가 아니고 여기가 50, 여기가 45야.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 꼭 오늘 이거 말고도 여러분 등가소음도 말고도 뭐 있습니까? 최고소음도도 있죠. 거기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최고소음도는요 확성기 등 대상소음에 대해서 매 측정 시 발생되는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 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1시간에 몇 번? 3번 이상 최고소음도 기준을 넘어가면 소음기준 위반이야. 근데 여기 보십시오. 주거, 학교, 종합병, 공공도서관은 1시간 내에 몇 번? 2번 이상 넘어가면 이게 기준 위반이 돼.
여기를 제한 나머지는 3번 이상. 여기는 2번 이상 아시겠죠? 맞는 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5개 집회 시위 장소가 2곳 이상의 경찰서 관할이면은 시도청장이다. 그리고 상가 밀집 지역은 안 들어간다. 타인의 주거 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그리고 학교 주변 지역, 군사시설 주변 지역이다. 그리고 이 신청은 해당 관서장이 아니고 직근 상급관서장이다. 그리고 이런 5개 집회는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확성기 이거는 규정은 적용된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 공간, 헌재소장 공간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5개 집회하면 안 되는데 예외 없다. 여기는 예외 없다. 그리고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등가소음도가 주간은 60이고 야간은 이건 50이고 심야가 45다. 이 2 부분이 X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만 맞고 나머지는 다 잘못됐습니다. 집시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물론 집시법은 이것 말고도 공부할 거 많아요. 많은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복습을 쭉 넓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는 내일 있죠. 내일 여러분하고 또 새로운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하고 우리는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